반갑습니다. 장교수의 내교육 TV 라디오 산책. 이번 주제는 뇌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세 가지 질문,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교수로 있는 내교육학과 입학생 분들만 보더라도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고교 졸업 이후에 바로 들어온 20세부터 또 70대 후반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직종도 유아 교육의 교육 종사자, 또 아이의 어떤 학습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 또 실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쪽 교육 심리 분야 종사자부터 아로마 테라피스트, 뷰티 운영하시는 분들, 또 필라테스나 이런 퍼스널 트레이너 분들, 그리고 또 중장년 분들은 인생 2막 준비하시는 학교장부터 해서 또 치매 예방 훈련, 또 강사진, 또 요즘에 이런 뇌파 코칭 분야가 부상하다 보니까 이런 뉴로 피드백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까지 다양한데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머리가 크면 지능이 높나요?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상적인 사실 대화의 소재로도 많이 나오는 거죠. 머리가 크면, 뇌가 크니까 심플하게 보면 맞을까요? 네. 우선 인류의 진화 과정을 보면 뇌가 클수록 지능이 높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들어보셨죠? 이 뇌 용량이 400cc 전후였어요. 380에서 한 450 정도. 이후에 이제 호모 하빌리스라고 하는 종의 뇌 용량은 이제 500에서 한 800까지 cc로 커졌고요. 이제 직립보행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호모 에렉투스 같은 경우는 뇌 용량이 한 900에서 1100. 네, 우리가 현생 인류라고 하는 호모 사피엔스, 이거는 이제 뇌 용량이 이제 1300, 1600까지 이제 커졌죠. 그래서 사실 원시 인류하고 비교하면 뇌 용량이 두세 배 커진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현생 인류가 이미 된 호모 사피엔스 안에서 머리 크기와 지능을 비교하는 건 좀 대체로 부정적이죠. 왜냐? 이미 진화적으로나 환경에서의 생존으로 지배종이 되었으니까요. 현생 인류의 뇌는 직립보행을 하도록 바뀌었고 오랜 진화 과정에서 뇌 용량의 증가가 인류 진화의 원동력 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수렵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이미 이제 최적화된 호모사피엔스의 뇌가 이 크기만으로 지능과의 상관성을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 이런 지구촌을 완전히 뒤바꿀 만큼 이런 문명을 창조한 인간 두뇌의 복잡성, 이런 고도화된 것을 너무 단순한 좀 얘기로 떨어뜨리는 거라고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류 진화 과정의 기나긴 역사로 보면 합리적 추론이나 호모사피엔스인 이미 현대인들에게는 머리 크기와 지능의 상관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타당하겠죠. 머리 크다고 부러워하지 말고요. 놀리지도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인간은 뇌기능의 10%만 활용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15%까지 썼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영화 소재로도 자주 등장하죠. 근데 심플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자기 뇌의 1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예전에 그 미국의 심리학 교수들이 공동 집필한 그 더 인비지블 고릴라,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상당수 심리학자, 신경과학자들도 한때는 10% 신화라 불리는 이 개념을 사실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짜 뉴스죠.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또 뭔가 집중할 때 그 상황에 필요한 뇌기능을 모두 가져다 써야 됩니다. 길을 걸을 때 10%의 뇌기능만 써서 이족 보행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그 시점, 그 상황에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때 필요한 뇌기능을 다 가져다 쓴다라고 봐야 되고요. 하지만 이런 측면은 있죠. 뉴로플라스티시티, 신경 가소성 많이 들어보셨죠? 뇌는 훈련하면 변화할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유전과 환경의 조합으로 변화를 하는데요. 유전의 지배적 영향을 많이 받는 타 생명체,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유전자의 발현의 기제가 달라집니다. 즉, DNA는 갖고 태어날 수 있으나 동일하게 어떠한 환경에 스스로를 놓고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즉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유전자의 발현 여부와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인간의 뇌 하면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 그리고 100조 개 이상의 시냅스가 만들어가는 이 신경망의 끊임없는 드라마틱한 변화, 인간의 아주 역동적인 변화를 상징하고, 또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사실은 인간의 뇌만큼 복잡한 구조 기능을 가진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어난 이후로 이토록 많은 뇌 변화를 가져오는 생명체가 없죠. 집중, 몰입, 언어 지능,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는,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상상 기제. 그래서 우리가 제럴드 에델만 같은 교수는 포유류 이상의 동물은 1차 의식을 갖고, 영장류, 이제 고차 의식을 갖는다. 이제 이렇게 의식 모델을 구분하기도 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대표되는 내면 탐색. 이것도 인간의 고등 정신 기능이죠. 그래서 사실은 영화 루시에서 나왔던 막 그 뇌를 막 이렇게 쓰는 만화 같은 얘기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초능력이라고 하면 지금 인류의 문명을 만드는 것이 인간의 진짜 초인적인 초능력이 아닐까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창조성이 인간의 초능력이죠. 자, 10% 쓴다는 건 거짓이다. 세 번째 많이 나오는 질문은요. 나이 먹으면 뇌 기능은 쇠퇴한다. 얼핏 맞는 얘기 같은데요. 조금 좀 부족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노화라는 측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거죠. 근데 나이가 먹으면 뇌가 쇠퇴한다라는 말과 노화하고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같이 취급하면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야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 잘못된 인식입니다. 물론 당연히 뇌도 노화합니다. 뇌 기능이 기본적으로 감소는 하죠. 단기 기억력, 반응 시간, 수행 능력 느려집니다. 뇌 신경세포의 감소, 뇌무게, 뇌 혈류량의 감소, 신경세포 및 뇌혈관에 이런 이물질들이 축적이 되고 가능성도 높아지고 신경전달 물질의 감소 등도 수반된다고 알려져 있죠. 노화가 사실은 기본 인식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뇌 기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에 책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도서관에 이제 책을 빌리러 이제 사서에게 요청을 하면 빠르게 인출이 되겠죠. 도서관에 책이 별로 없을 때 젊은 시절은 단순 정보 처리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살아가며 많은 것들이 이제 경험, 지식으로 축적이 된다는 것은 도서관에 책이 넘쳐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의 검색에 오류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책이 많으니까 종합적 정보 처리 면에서는 월등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단기적인 정보 처리의 속도는 느릴 수 있으나 사고의 확장, 통찰, 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오히려
커진다. 그래서 예전에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그 한 발표한 연구에서 60대 이상의 뇌를 위즈덤 브레인, 지혜의 뇌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인식 전환인 거죠. 네,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쇠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에 대한 오류와 전환. 나이가 들면 그리고 실제로 언어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하나의 통념이다라는 연구도 여럿 있습니다. 그 미국의 버지니아대의 심리학과 티모시 솔트하우스라는 그 교수가 2019년 그 심리학 및 노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 기능 중에서 이 기억이나 지각 속도 추론은 20대부터 나이가 들면 점차 줄다가 60대 이후에 이제 급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어휘력 같은 것은 20대 이후에 점점 증가하다가 오히려 70대의 최고 수준을 유지한다.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즉 어휘력은 뇌 기능에 비해서 노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봤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익숙해진다. 네. 언제나 반짝이는 눈으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그런 세상을 바라본죠. 그런 반짝이는 눈이 점점 식상해져 가고 삶의 무료함이 느껴지고 현재 안주하게 되는 것. 언제나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나의 가슴이 설레게 하는 뭔가가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 네, 그런 인식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순간 실제로 나의 뇌 기능은 더 약해져 가게끔 나의 심적 상태가, 그런 마인드셋이 오히려 더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눈의 반짝거림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 뇌는 쇠퇴한다. 네, 오늘 장 교수의 뇌교육TV 라디오 산책은 뇌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질문 3가지로 가져보았습니다.